차가운 밤 공기가 오설이의 낡은 스웨터 솔기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24살이라기엔 너무 지쳐 보였다. 두 개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빚이라는 거대한 짐이 얹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때 유망했던 작은 중소기업 서진정밀의 붕괴와 함께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채모 독촉장이었다. 설이는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그리고 주말에는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 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을 좀처럼 깎아내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젠걸음이 향하는 곳은 옥탑방이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달빛만이 위로처럼 스며드는 작은 공간. 설이는 주머니 속의 차가운 열쇠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강해야 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위해서. 그녀의 눈빛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단단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에도 길 건너편 어두운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남자는 강태민이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YJ그룹의 최연소 CEO. 그는 지금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평범한 면바지에 후드 티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김민준이라는 가짜 이름이 새겨진 사원증이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는 몇 주째 오설이를 관찰해왔다. 그녀가 일하는 카페의 단골 손님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행인으로.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녀의 지치지 않는 끈기를, 그리고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을 빠짐없이 지켜봤다. 강태민에게 오소리는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원죄이자 매일 밤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가시였다. 몇 년 전 YJ그룹이 서진정밀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벌였던 비도덕적인 인수합병. 그 중심에 그의 아버지 강인환 회장이 있었다. 태민은 당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지만 그 일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했다. 결국 서진정밀의 오 사장은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의 딸 오설이만 이 혹독한 현실에 남겨졌다. 태민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태민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설이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YJ그룹의 그 어떤 자선도 거부할 터였다. 그래서 그는 이 연극을 계획했다. 김민준이라는 평범한 직장인, 작은 스타트업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믿을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는 오설이에게 접근할 명분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아버지가 덮어버린 과거의 진실을 파헤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설이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자 며칠 전부터 눈에 띄던 한 남자가 그녀 앞을 막아섰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정하고 진중해 보이는 남자. 저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는 자신을 김민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시장조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며 데이터 정리와 자료 수집을 도와줄 단기 보조 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는 그녀가 지금껏 받아본 어떤 아르바이트보다도 파격적이었다. 설이는 즉각 경계심을 드러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왜 저죠? 이런 조건이라면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민준, 아니 강태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며칠간 카페에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꼼꼼함, 성실함,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신뢰를 느꼈다고.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매우 사적이고 기밀 유지가 중요하기에 화려한 스펙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민의 진심 어린 표정 연기와 논리적인 설명에도 설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사기꾼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진 후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남은 것마저 빼앗으려던 자들. 계약서가 있나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불법적인 일은 아니고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미는 오히려 안도했다. 그녀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내용은 간단한 사무 보조 및 자료 조사였고, 특이사항은 업무상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뿐이었다. 서리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그 비밀 유지 조항과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주는 미묘한 위화감이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기엔 그의 시선은 너무 깊었고 말투는 지나치게 침착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대부업체 이자 상환일. 이 제안은 썩은 동아줄일지라도 일단 잡고 봐야 할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리가 말했다.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다른 일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조율해 주셔야 합니다. 태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그는 서리가 내민 손을 잡았다. 서리의 작고 거친 손을 감싸준 태민의 손은 크고 따뜻했지만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생각했다. 이 계약은 그녀를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계약이 성사된 후 그들의 기묘한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 태민은 김민준으로서 서리에게 일을 주기 위해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임시 사무실로 빌렸다. 그곳은 YJ그룹 본사의 화려한 CEO 집무실과는 천지 차이였다. 그는 서리에게 실제로 YJ그룹의 과거 비윤리적 M&A 사례들을 익명화하여 자료로 넘겼다. 표면적으로는 경쟁사 분석 및 기업 윤리 연구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스스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길 바라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똑똑한지 시험하고 싶었다. 서리는 놀라울 정도로 유능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례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해냈고 심지어는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경영학을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업 생태계의 잔인한 논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태미는 그의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하는 동시에 더욱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YG그룹 때문에 꿈을 접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서리 역시 김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조금씩 다른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는 겉보기와 달리 매우 박식했고 특히 기업 전략과 법률 문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끔 그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은 작은 스타트업 직원이라기엔 너무나 거시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다.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서리가 한 번 물었다. 태미는 발품 팔아서요, 인맥도 좀 동원하고 라며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도 잦아졌다. 물론 태민이 고른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오피스텔 근처의 작은 백반집이나 분식집이었다. 서리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빚을 갚아야 하는 압박감, 그리고 언젠가 서진 정밀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는 작은 소망.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기보다 꿋꿋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정직하게 사업하셨어요. 누군가의 음해와 배신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서리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을 들으며 태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말하는 누군가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고 자신은 그 거대한 악의 일부였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며 분명 잘 될 겁니다. 서리 씨는 강한 분이니까 라는 위선적인 격려를 건네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 계약 연애, 아니 이 계약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미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 연극에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오설이라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따뜻함, 그리고 그녀가 가진 상처까지도.
그는 더 이상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졌다. 그녀가 웃을 때 그는 잠시 자신이 YJ그룹의 CEO 강태민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그녀 옆에 있는 김민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YJ그룹 내부에서는 강태민의 잦은 외출과 비밀스러운 행보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태민과 차기 경영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한지혁 전무. 그는 야심이 넘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민 회장의 측근이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서진정밀 건을 처리하는데 깊숙이 관여했음을 알고 있었고 태민이 그 일을 다시 파헤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한지혁은 강태민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YJ그룹의 냉철한 CEO 강태민이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난한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한지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강태민, 네 놈이 감히 그런 위험한 불장난을 해? 오설이라, 서진정밀의 떨이라, 재밌어지는군.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강태민을 무너뜨리고 오설이를 자신의 장기말로 쓸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설이는 태민이 준 자료들 속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YJ그룹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의 M&A 사례들. 그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고 잔인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피해 기업 사례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서진정밀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가 이 자료들을 준 의도는 무엇일까? 단순한 연구 자료일까? 아니면 그 역시 YJ그룹에 대해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강태민이 임시로 마련한 오피스텔 사무실은 작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YJ그룹의 거대한 회의실 못지않게 팽팽했다. 오저리는 김민준이 넘겨준 방대한 자료들을 놀라운 속도로 흡수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형광펜은 핵심적인 법률 조항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날카롭게 가로질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고고학자처럼 집요하게 자료에 매달렸다. 민준 씨, 설이가 며칠간의 분석을 마치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 자료들, 표면적으로는 전부 다른 회사들의 사례 같지만 패턴이 동일해요. 그녀는 모니터를 태민 쪽으로 돌렸다. 먼저 목표 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빼내기 시작해요. 동시에 관련 하청업체들을 압박해서 공급망을 흔들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적대적 M&A가 들어와요. 이건 사냥이에요. 합법의 탈을 쓴 약탈이라고요. 태민은 그녀의 정확한 분석에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가 짚어낸 것은 YJ그룹이 지난 10년간 경쟁사들을 집어삼킬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 회사인 서진정밀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정확합니다. 설이 씨의 총찰력이 놀랍네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내셨어요. 그는 그녀가 아버지의 비극을 떠올릴까봐 조마조마했다. 이런 짓을 한 기업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설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게 바로 YJ그룹입니다 라고,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CEO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오피스텔을 나섰다. 설이가 연이은 아르바이트로 지쳐 비틀거리는 것을 태민이 부축했다. 그는 그녀를 택시에 태워 보낼 수도 있었지만 김민준의 역할에 충실하며 버스 정류장까지 그녀를 바래다 주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설이게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이런 위험한 자료들을 모으면서까지요.
그냥 평범한 스타트업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태민은 이 질문을 예상했다. 그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복수의 대상이 YJ그룹의 경쟁사가 아니라 YJ그룹 그 자체라는 점이 달랐다. 과거에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걸 빼앗겼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의 방식을 연구하고 약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YJ그룹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교묘하게 뒤섞었다. 서리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김민준이라는 남자에게서 동질감을 발견했다. 그 역시 자신처럼 상처받은 영혼이었다. 힘들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래도 민준 씨는 대단해요. 복수를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끔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녀의 고백에 태밀의 가슴이 저렸다. 그는 그녀의 그런 파괴적인 충동을 자신의 가족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태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를 꺼내 서리에게 건넸다. 낮에 그녀가 자류에 베인 손가락 상처를 본 것을 기억했던 것이다. 별거 아닙니다. 상처 덧나지 않게 바르세요. 서리는 뜻밖의 세심함에 놀랐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돌보기보다 다른 일을 우선시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작은 상처를 챙겨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고마워요, 민준스.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죄책감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태미는 오설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따뜻함까지. 그는 김민준이라는 가면 뒤에서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웃게 만들고 싶었고 그녀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감정에 흔들리는 동안 YJ그룹의 심장부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다. 한 지역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태민의 최근 행적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김민준이라는 가명, 강남의 오피스텔, 그리고 오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한 지역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오설이 서진정밀의 딸이라. 강태민, 네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지? 설마 그 과거를 들추려는 건가? 한 지역은 강태민의 이복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였지만 둘 사이에는 애증과 경쟁심만이 존재했다. 한 지역의 아버지는 강인환 회장의 오른팔로 YJ그룹의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서진정밀 건 역시 그의 아버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만약 강태민이 그 일을 파헤친다면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향한 공격이기도 했다. 한 지역은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강태민의 약점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 지역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오설이라는 여자 뒷조사 깨끗하게 해. 그리고 강태민 대표가 그 오피스텔에서 정확히 뭘 하는지 증거될 만한 걸 잡아와. 그는 강태민이 CEO라는 본분을 잊고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이사회에서 그를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태민이 오설이에게 접근한 의도가 속죄라는 순진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권력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해석했다. 한편 태민과 서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는 횟수가 늘어났다. 물론 메뉴는 여전히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이었다. 서리는 김민준의 검소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만나본 대부분의 남자들은 허세를 부리기 바빴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일에 확신이 있었고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 얘기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영화, 음악, 그리고 각자의 소소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서리가 옥탑방 계단을 오르는데 며칠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던 취객이 다시 앞을 막아섰다. 어이, 아가씨, 오늘도 늦었네. 오빠랑 술이나 한 잔. 그가 비틀거리며 서리의 팔목을 잡으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서리가 걱정되어 매일 밤 그녀의 집 근처까지 몰래 따라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손 치워.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에 온화한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YJ그룹의 적들을 상대할 때와 같은 날카롭고 압도적인 기세로 번뜩였다. 취객은 그 기세에 눌려 순간 술이 깨는 듯 했다. 뭐야 당신? 태민은 남자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며 말했다. 다시는 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 내 경고 무시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범한 직장인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타고난 지배자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취객이 겁에 질려 도망가자 태민은 그제야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서리를 돌아봤다. 서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서리 씨. 다친 데는... 태민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리가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녀는 두려움과 안도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태민은 순간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감싸 안고 토닥였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품 안에서 서리는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는 언제나 혼자 싸워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태민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안고 있는 자신의 팔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그는 이 연극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놓아주기 싫었다. 그녀의 상처를 알게 될수록 그는 더욱 깊이 그녀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졌다. 죄책감은 이제 그녀를 향한 강렬한 보호 본능과 뒤섞여 그를 딜레마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날 밤 태민은 자신의 차, 물론 김민준용으로 구입한 낡은 국산차였다. 젠장. 그는 오서리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자책감과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한지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이 위험한 줄타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오서리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이 연극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밝히고 그녀를 떠날 것인가.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날 밤 옥탑방 계단에서의 예기치 못한 포옹 이후 오서리와 강태민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서리는 김민준이라는 남자를 단순한 고용주나 동료 이상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던 그의 단단한 팔과 취객을 압도하던 차가운 분노를 잊을 수 없었다. 그 모습은 평소에 온화하고 조금은 어수룩해 보이던 김민준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 이질감은 그녀의 마음에 설렘과 동시에 아주 작은 정체 모를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태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리를 안았던 순간의 온기는 그가 강태민으로서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 지역의 그림자가 자신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리를 보호해야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에게 더 깊은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김민준이라는 가면을 더욱 단단히 써야 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무리 정교하게 직조되어도 결국에는 올이 풀리기 마련이다. 첫 번째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YJ그룹에 긴급 이사회가 있던 다음 날이었다. 태민은 밤샘 회의로 지쳐 있었고 김민준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김민준용의 낡은 시계를 차는 것을 잊고 평소에 차던 파텍 필립 시계를 그대로 차고 나온 것이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의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서리가 건넨 커피를 받아들던 순간 태민의 손목에서 셔츠 소매가 살짝 거쳤다. 플래티넘 케이스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서리의 눈에 띄었다.
서리는 카페에서 일하며 온갖 종류의 잡지를 섭렵했다. 그녀는 그 시계가 평범한 복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치 아르바이트비를 몽땅 모아도 살 수 없는 억만장자들이나 차는 그런 시계였다. 시계 예쁘네요. 서리가 무심한 척 말을 건넸다. 처음 보는 건데. 태미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황급히 숨겼다. 아, 이거요? 그 삼촌이 물려주신 건데 그냥 오래된 시계예요. 그는 자신이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디자인이 좀 그렇죠? 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김민주는 분명 평범한 스타트업 직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저런 고가의 시계를 오래된 시계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완벽하게 관리된 상태였다. 두 번째 균열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태미는 오피스텔 밖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상대는 강인환 회장이었다. 한지혁이 이사회에서 태민의 근무 태만을 빌미로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강 회장은 격노해 있었다. 태민은 서리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의 본래 말투가 튀어나왔다. 아버지, 한 전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사회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건은 서진 정밀 건은 제 방식대로 진행할 겁니다. 마침 서리가 서류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다가 그 말을 정면으로 듣게 되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아버지? 한 전무? 이사회? 그리고 서진 정밀?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태미는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김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YJ그룹의 CEO 강태민이었다. 서리 씨, 언제부터?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췄다. 서리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방금 나왔어요. 저기 결제 서류.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서진 정밀이란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 아, 네, 이리 주세요. 태미는 서류를 받아들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닙니다. 집안일이 좀 꼬여서요. 형님이랑 좀 다퉜네요. 그는 아버지를 형님으로, 한 전무를 집안일로 얼버무렸다. 하지만 서진 정밀에 대해서는 차마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서리 역시 더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김민준이 무언가를, 아주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한편 한지혁은 강태민이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자 초조해졌다. 그는 태민이 오설이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사회에 증거로 제출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태민이 김민준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위험한 일인지 모든 사람에게 폭로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위험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한지혁은 자신이 관리하는 비밀정보원을 통해 서진 정밀의 옛 기술이사 중 한 명이 현재 YJ그룹의 적대적인 모 사모펀드와 접촉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그 접촉 장소를 강남의 최고급 호텔인 더 헤리티지의 VVIP 라운지로 특정했다. 그곳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1%의 재력가들만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김민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곳이었다. 태민은 그 정보를 물었다. 서진 정밀의 옛 기술이사라면 아버지의 비리를 증언해줄 핵심 인물일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만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날 저녁 서리와 함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기로 한 약속을 취소해야 했다. 미안해요, 서리씨. 오늘 저녁에 정말 급한 미팅이 생겼어요. 투자자 관련 미팅이라 빠질 수가 없네요. 서리는 서운했지만 그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해해 주었다. 같은 시각 한지혁은 두 번째 덫을 놓았다. 그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오설이에게 거액의 긴급 배달 아르바이트를 의뢰했다. 배달 물품은 간단한 서류 봉투였고 배달지는 더 헤리티지 호텔 VVIP 라운지의 특정 인물이었다.
배달비는 그녀가 일주일 내내 벌어야 하는 금액과 맞먹었다. 빚에 쪼들리던 서리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과의 저녁 약속이 취소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배달을 수락했다. 더 헤리티지 호텔의 로비에 들어선 순간 서리는 압도당했다. 거대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값비싼 예술품들.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이나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면바지가 초라하게 느껴져 주눅이 들었다. 그녀는 VVIP 라운지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겨우 몸을 실었다. 그녀의 심장이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다. 라운지의 문이 열리자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라운지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리는 배달해야 할 인물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지금껏 본 중에 가장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그의 옆모습은 날카로운 조각상 같았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들에게 무언가를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흘렀다. 서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김민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녀가 알던 조금은 어수룩하고 따뜻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냉철하고 강력하며 이 화려한 공간을 지배하는 남자였다. 태민의 눈이 충격과 당혹감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한 지역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그의 거짓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리의 손에서 배달해야 할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태민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맞은편 사람들에게 짧게 양해를 구하고 충격으로 굳어버린 서리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서리 씨.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절박한 톤이었다. 어떻게 여길? 서리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시계, 전화통화, 그리고 지금 이 모습,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당신, 누구야? 태민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리는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뒤돌아서 라운지를 뛰쳐나갔다. 서리씨,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태민이 그녀를 뒤따라 로비로 달려나왔다. 그는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놔! 소리가 비명을 질렀다. 당신 누구냐고 물었어.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가 믿었던 유일한 사람,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그 남자가 완벽한 거짓말쟁이였다.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이 그들을 수군거리며 쳐다봤다. 강태민은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한 지역의 계략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오서리의 발밑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쳤다. 이거 놔! 당신 누구야? 그녀의 절규는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그녀가 알던 김민준의 따뜻하고 믿음직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 앞의 남자는 절박하고 당황했으며 무엇보다도 낯설었다. 그의 완벽한 슈트, 그의 손목을 감싼 값비싼 시계, 그를 둘러싼 이 압도적인 공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서리씨, 제발, 여긴 아니에요. 나가서 얘기해요. 제발. 강태민이 그녀의 팔을 다시 붙잡으며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통제력을 잃은 자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손님?
보안 요원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태민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 강태민 대표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천천히 보안 요원을 그리고 다시 태민을 바라보았다. 태민 대표님? 그녀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들을 반복했다. YJ그룹의 강태민,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젊고 강력한 그 이름. 태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한 지역이 판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고 진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서리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태민의 손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세게 뿌리쳤다. 거짓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완전한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뒤돌아섰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서리씨! 잠깐만! 태민이 소리치며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보안 요원들이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라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 잠시의 망설임이 두 사람의 거리를 갈라놓았다. 서리는 회전문을 미친 듯이 밀치고 차가운 밤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 거짓된 세계에서 그 남자에게서 가장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서리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은 달려서가 아니었다. 거대한 배신감이 그녀의 폐를 쥐어짜는 것 같았다. 강태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강태민 YJ그룹을 쳤다. 화면 가득 그녀가 김민준이라고 불렀던 남자의 얼굴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지 1면을 장식한 모습, 해외 포럼에서 연설하는 모습, 그리고 YJ그룹 신년회에서 카리스마 있게 발언하는 모습. 그녀가 알던 떡볶이와 백반을 좋아하던 남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재벌 3세였고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변했다. 그는 왜? 도대체 왜?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평범한 스타트업 직원 행세를 하며 이 누추한 옥탑방 근처를 맴돌며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는 수백억짜리 시계가 있었고 자신에게는 수백만 원의 빚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건 기만이었고 능욕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난을, 그녀의 절박함을,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이용했다. 그때 호텔에서의 전화통화 내용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서진정밀. 그녀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다. 김민준이 강태민이었다면 그가 언급한 서진정밀은? 설마. 그녀는 미친 듯이 다시 검색했다. YJ그룹 서진정밀. 몇 년 전의 낡은 기사들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YJ그룹 유망 중소기업 서진정밀 전격 인수. 서진정밀 기술 유출 및 경영나드로 파산. 오 사장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서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YJ그룹,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거대한 이름, 그리고 강태민은 그 YJ그룹의 CEO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그 방대한 M&A 자료들, 그것은 경쟁사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YJ그룹 자신들의 사냥 기록이었고 그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 서진정밀의 사례였던 것이다. 아! 서리는 비명을 질렀다. 그가 나를 내 손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분속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역겨움에 속이 뒤틀려 바닥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다. 그 남자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악마였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차 안에서 미친 듯이 핸들을 내리치고 있었다. 김민준의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다. 서리가 그의 번호를 차단했거나 전화를 부셨거나 둘 중 하나일 터였다. 그는 한지혁에게 완벽하게 당했다. 한지혁은 그가 오서리에게 접근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를 이용해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지혁 전무였다. 태민은 사리를 누르려 전화를 받았다. 무슨 짓이야? 수화기 너머로 한지혁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짓이라니? 우리 유능하신 강 대표님께서 요즘 너무 사적인 일에 빠져 계신 것 같아서 말이야. 호텔 로비에서의 모습 아주 인상적이던데. 이사회가 아주 좋아할 만한 그림이었어. 한지혁, 태민이 으르렁거렸다. 그 여자 건드리지 마. 이건 나와 너의 문제야. 한지혁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 강태민. 네가 그 여자를 네 게임에 끌어들인 순간부터 그 여자는 더 이상 네 여자가 아니야. 게임의 말이지. 그리고 넌 서진정밀의 딸을 가지고 놀다가 들킨 파렴치한 재벌 3세가 된 거고. 무슨 소리야? 태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한지혁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무슨 소리긴? 한지혁이 비웃었다. 네가 그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 그놈의 가짜는 죄책감 때문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네 아버지가 어떻게 서진 정미를 무너뜨렸는지 그 딸에게 속죄라도 하고 싶었나? 태민은 얼어붙었다. 한지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넌 그래, 나야. 난 네가 모르는 것까지 알지. 그리고 어쩌나, 강태민? 한지혁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네가 지금 그 여자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시간 따윈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한 발 빨랐거든. 전화가 끊겼다. 태민은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한지혁이 서리에게 갔다. 그가 서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진실을 비틀어 전할지 불보듯 뻔했다. 태민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서리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제발 한지혁이 그녀에게 닿기 전이기를. 그가 좁은 골목길을 달려 옥탑방 계단을 뛰어 올라갔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기를 바랐다. 옥탑방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지혁 전무가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오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태민을 향한 조롱과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무 늦었잖아, 강태민. 하긴 넌 항상 나보다 한 발 늦었지. 그리고 오서리. 그녀는 태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배신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빛이 꺼져버린 깊고 차가운 심연이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들은 것이다. 김민준이 YJ그룹의 CEO 강태민이라는 첫 번째 진실, 그리고 그 강태민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아들이라는 두 번째 진실까지도. 서리 씨.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가 그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려던 순간 만지지 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태민의 발을 그 자리에 묶어버렸다. 만지지 마. 오서리의 목소리는 옥탑방의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싸늘하게 강태민의 심장을 얼려붙였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태민의 고막을 찢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뻗었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마치 투명한 얼음벽에 부딪힌 것처럼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서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 그녀는 그가 알던 오서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서져 있었다. 이런. 한지혁이 과장된 연극적 몸짓으로 혀를 찼다. 그는 여전히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태민을 향해 조롱과 연민이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 강 대표님, 연기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긴 진심이 담기지 않은 연기는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지. 그는 서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기사인 척했다. 괜찮아, 서리씨. 많이 놀랐지. 이 남사가 강태민 대표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YJ그룹의 총수? 태민은 이를 악물었다. 한지혁, 그 손 치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네가 무슨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한지혁이 태민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사실을 말해줬을 뿐이야.
안 그래, 서리 씨? 그는 서리의 귓가에 대고 악마처럼 속삭였다. 내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말이야. 이 남자가 서리 씨에게 숨긴 건 자기가 YJ그룹 CEO라는 사실뿐만이 아니야. 서리는 미동도 없이 태민을 응시했다.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태민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울렸다. 그만해, 한지혁.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왜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건 YJ그룹 전체의 도덕성 문제라고. 한지혁은 태민의 절규를 즐기며 가장 잔인한 비수를 꺼내들었다. 그는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리 씨, 이 남자 강태민은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서진정밀 불법 인수합병을 지시한 강인환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이야. 정적이 흘렀다. 도시의 소음도 바람소리도 모두 멎은 듯했다. 서리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무언가가 천천히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혐오였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한지혁의 팔을 로봇처럼 뻣뻣하게 밀어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민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태민은 그녀의 움직임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정체보다 잔인한 진실이 마침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당신이... 서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했다. 강인환의 아들이라고?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다. 서리 씨, 그건 사실이지만 내 말은... 하! 소리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태민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래서 나한테 접근했구나.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그 불쌍한 빚에 쪼들리는 서진정밀의 딸.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서리씨. 태민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어. 아버지의 잘못을 내가 바로잡고 싶었어. 당신을 돕고 싶었어. 도와? 소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태민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도움이야? 내 아버지 회사를 망가뜨린 자료를 내 손으로 직접 분석하게 만드는 게? 그게 당신의 역겨운 속죄 방식이었어? 그녀는 얼마 전 자신이 패턴이 동일하다며 그에게 보고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을까? 재미있었어?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운 눈물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멸의 눈물이었다. 내가 당신이 준 돈 몇 푼에 감동하고 당신의 싸구려 연민에 마음을 여는 걸 보면서 재미있었냐고? 내 가난이, 내 절박함이 당신 같은 재벌 3세에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대민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리는 그의 손을 미친 듯이 때려냈다. 만지지 말랬지.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버지의 피가 묻은 손으로. 서리씨, 당신이 나한테 건넸던 모든 것들이, 그 연구, 그 저녁 식사, 그 위로 전부 다 뭐였어? 날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어? 아니면 희생자의 딸을 농락하는 당신들만의 잔인한 게임이었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노려봤다. 그녀가 김민준에게 느꼈던 모든 따뜻한 감정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가 취객에게서 자신을 보호해줬던 그 순간조차 이제는 포식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다른 짐승에게서 지켜내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태민이 고통스럽게 내뱉었다. 그는 변명할 수 없었다. 시작은 기만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난 진심이었어, 서리씨.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은 진짜였다고. 진심? 서리는 그 말을 비웃었다. 당신의 진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원수의 아들이 피해자의 딸에게 느끼는 연민? 동정? 아니면 정보교?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았다면 당신은 그 딸이라도 빼앗고 싶었나?
오설이! 태민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만든 이 완벽한 거짓의 성은 그녀에게 그런 해석 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았다. 자, 두 사람! 한지혁이 박수를 치며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는 이 처절한 드라마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다. 아주 감동적인 심판극이군. 강태민, 네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정말 볼만해. 그는 태민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했다. 어쩌겠어. 게임은 끝났는데. 네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울부짖어봐야 서리 씨는 네 말을 믿어줄까? 넌 시작부터 모든 걸 속였어. 한지혁은 다시 서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동정심 많은 조력자로 변했다. 서리 씨, 이 남자는 당신을 이용한 거야. YJ그룹 내부 권력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서진 정밀권을 다시 파헤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당신에게 접근한 거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상처를 이용한 거야. 그 말은 태민의 의도를 교묘하게 비틀었지만 서리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래, 그게 말이 되었다. YJ그룹의 CEO가 고작 죄책감 때문에 이런 위험한 연극을 할 리가 없었다. 모든 것은 그의 이익을 위한 거대한 계산의 일부였던 것이다. 서리는 몸을 돌려 자신의 옥탑방 문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두 남자를, 이 역겨운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나가! 서리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다 밝힐게. 한지혁이 모르는 것도 있어. 내가 왜? 태민이 애원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가! 서리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으려 했다. 태민이 황급히 문틈으로 발을 밀어넣었다. 서리씨, 이러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뭘 더 설명할 건데? 서리가 문을 사이에 두고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강태민이라는 거?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 아니면 내가 바보처럼 당신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거? 한지혁! 태민이 문을 붙잡은 채 등 뒤에 한지혁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넌 여기서 빠져! 싫은데? 한지혁이 여유롭게 팔짱을 꼈다. 난 이 결말이 아주 궁금하거든. 서리씨, 내가 YJ그룹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어.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태민이 진실의 일부를 외쳤다. 하지만 이미 모든 신뢰가 무너진 서리에게 그 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다. 명예? 당신 입에서 명예라는 말이 나와? YJ그룹의 강태민 입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문을 밀어붙였다.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도, 당신 아버지도, 당신의 그 역겨운 YJ그룹도 다 저주해버릴 거야! 태민의 발이 문틈에서 빠져나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옥탑방 복도에 울려 퍼졌다. 태민은 닫힌 문에 이마를 기댄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문 안쪽에서 서리가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한지혁이 태민의 곁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꼴 좋네, 강태민.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여자가 바로 네 손에 의해 완전히 부서졌어. 축하한다. 이제 넌 원수의 아들일 뿐이야. 태민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려 끝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오설이의 울부짖음은 강태민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굳게 닫힌 옥탑방 문은 그와 그녀 사이에 완벽한 단절을 의미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랐다. 김민준으로서의 따뜻했던 모든 순간이 독이 되어 그의 전신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한지혁의 조롱 섞인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진 후에도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바로 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그는 그녀의 신뢰, 그녀의 마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짓밟아버린 원수의 아들이었다.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고
그의 안에서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속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한지혁이 판을 흔들었고 아버지가 만든 과거의 망령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는 김민준이라는 어설픈 가면을 벗어 던졌다. 이제 남은 것은 YJ그룹의 CEO 강태민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자신의 방식대로 내릴 터였다. 태민은 굳은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내일 오전 10시 강인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 한지혁 전무, 그리고 감사팀장까지 전원 참석이야. 단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돼. 비서는 그의 살벌한 기세에 숨을 죽였다. 대표님, 안건은 무엇으로? YJ그룹의 과거 기업 인수 관련 중대 비위 및 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태민이 말을 뱉었다. 그리고 내 거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화를 끄는 그는 YJ그룹 본사가 아닌 평창동의 본가, 아버지 강인환 회장의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옥탑방에서의 처절한 대면은 이제 거대한 성체에서의 더 큰 대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시각, 옥탑방 문 안쪽에서 서리는 무너져 내린 채 숨죽여 울고 있었다. 배신감은 이미 그 크기를 넘어 거대한 공허함이 되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가 밀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김민준에게서 보았던 따뜻함, 그가 보여준 세심함, 그녀를 지켜주던 단단함, 모든 것이 YJ그룹의 후계자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혹은 한지혁의 말대로 권력 다툼을 위해 벌인 치밀한 연극의 일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가난 때문에 그 작은 친절에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열어버린 자신이 경멸스러웠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김민준을 위해 분석했던 모든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자료들은 YJ그룹이 저지른 범죄의 기록이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딸로서 가해자의 손에 놀아나 그 범죄를 복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서진 정밀 파일을 열었다. 아버지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다. 아빠, 미안해. 내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우열했다. 한지혁이 남기고 간 명함이 테이블 위에서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서리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늑대를 피하니 하이에나가 나타난 것뿐이었다. 강태민은 강인환 회장의 서재 문을 노크도 없이 열어젖혔다. 강 회장은 늦은 시간 아들의 방문에 놀랐지만 곧 그의 얼굴에 서린 지독한 분노를 읽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서진정밀. 태민이 서재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아버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내가 다 알아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가 감히... 내가 그동안 김민준이란 이름으로 뭘 하고 다녔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태민이 비웃음을 흘렸다. 오설이 씨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오 사장의 딸. 강 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는 냉정을 되찾았다. 그래서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애비에게 따지러 온 거냐? 네가 CEO 자리에 앉혀놨더니 겨우 그런 감상노름에 빠져 있었어? 감상노름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태명이 서재 책상으로 다가가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자료의 요약본을 아버지 앞에 던졌다. 기술 탈취, 하청업체 협박,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불법 주식 매입, 그리고 한지혁 전무의 아버지가 그 모든 증거를 어떻게 은폐했는지도.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이사회에 공개라도 하겠다는 거냐? YJ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네가! YJ를 무너뜨리는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태민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아버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오설이 씨에게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미친놈! 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감히 날 끌어내려? 날 만든 게 누군데? 넌 내 아들이야.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놈이라고! 그 더러운 왕관 필요 없습니다. 태민이 차갑게 돌아섰다. 내일 이사회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신다면 내가 내 손으로 아버지를 끌어내릴 겁니다. YJ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것뿐이니까. 다음날 오전 10시 YJ그룹 최고층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인환 회장은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채 상석에 앉아 있었고, 한지혁은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으며 태민의 발악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의아해하며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태민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김민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냉철한 CEO의 모습이었다. 그는 정중앙에 서서 이 사진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YJ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비위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태민은 스크린에 서진정밀의 로고를 띄웠다. 이 사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우리가 성공적인 M&A라고 자축했던 서진정밀 걸은 사실상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약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의 진술,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 그리고 기술 탈취에 가담했던 연구원들의 녹취 파일까지. 모든 증거의 화살은 강인환 회장과 그 일을 충실히 수행했던 한지혁의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강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럭했었고, 한지혁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증거들의 미간을 찌푸렸다. 강태민 대표! 한지혁이 태민의 말을 끊고 일어섰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를 끌어내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과거를 조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강태민 대표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곳에는 태민이 김민준 행세를 하며 오설이와 함께 분식집에 있는 사진, 그녀의 옥탑방 계단을 오르는 사진, 그리고 어젯밤 호텔 로비에서 그녀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진까지 담겨 있었다. 강태민 대표는 피해자의 딸인 오설이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녀를 기만하고 감정적으로 농락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재벌 CEO가 가난한 여자를 속이고 만났다는 스캔들. 그것은 YJ의 도덕성의 치명타였다. 그는 YJ의 CEO로서의 본분도 잊은 채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사람에게 YJ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한지혁은 태민을 여자에 미쳐 아버지를 모함하는 부도덕한 후계자로 완벽하게 몰아갔다. 강인환 회장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들었다. 한 전무 말이 맞다. 강태민 대표는 당장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사회의 이름으로 강태민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겠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공격이 태민에게로 향했다. 태민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소란이 잠시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그의 차분한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오설이 씨를 속였습니다. 김민준이라는 가명으로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했다. 한 전무가 말한 모든 스캔들은 사실입니다. 한지혁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태민의 다음 말은 그 미소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접근한 이유는 그녀를 농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태민은 이 사진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강인환 회장님과 한지혁 전무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증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설이 씨는 저를 돕다가 제 기만극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는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한지혁의 아버지가 서진정밀 기술 이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어젯밤 호텔 VVIP 라운지의 CCTV 영상이었다. 태민이 한지혁의 함정에 빠진 척하며 동시에 그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그 기술 이사는 태민이 미리 심어둔 사람이었다. 한지혁 전무, 당신은 내가 오설이 씨에게 빠져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겠지. 태민이 한지혁을 차갑게 노려봤다. 하지만 난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이 서진정밀 건을 어떻게 덮으려 하는지 그 증거가 필요했어. 그리고 당신은 어젯밤 내게 완벽한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줬지.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강인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고 한지혁은 사색이 되었다. 태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스스로의 스캔들을 인정하면서까지 과거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는 YJ그룹과 자신의 경력 그리고 오설이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이 단 한 번의 싸움에 쏟아부었다. 과거와의 지독했던 대면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 사회의 폭풍은 그날로 YJ그룹 전체를 집어삼켰다. 강태민이 던진 폭탄은 상상을 초월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사회 직후 긴급 체포된 것은 한지혁 전무였다. 호텔 VVIP 라운지에서의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강태민이 역으로 설치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다. 한지혁의 아버지를 비롯한 과거의 인물들에 대한 재수사 역시 즉각 착수되었다. Y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강태민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의 왕좌를 불태워 그 불길로 과거의 망령들을 정화하고 있었다. 언론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YJ그룹 강태민 대표 친부 비리 폭로, 재벌 3세 충격적 고백, 서진 정밀 사건 재조명, 그리고 그 옆에는 CEO의 이중생활, 피해자 딸에게 의도적 접근, 도덕성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함께 붙었다. 태민은 자신이 원했던 진실의 공표와 자신이 감수해야 할 스캔들의 대가를 동시에 치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비서실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YJ그룹 CEO직에서의 즉각적인 사임. 본인은 YJ그룹의 과거 불법적인 경영 관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동시에 본인의 개인적인 기만 행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오설이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YJ그룹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과거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라 판단했습니다. 그의 사임은 그가 아버지 강인환의 유산과 완벽하게 결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오설이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서 낡은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뉴스 앵커가 읽어내려가는 강태민의 사과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화면 속의 강태민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김민준도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원수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린 낯선 남자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 밑바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뉴스에서 한지혁의 뇌물 공여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강태민은 한지혁의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그 호텔로 향했던 것이다. 그는 스캔들이라는 자신의 치부를 폭로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한지혁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오설이의 신뢰를 모두 잃는 것을 감수하면서 오직 진실 하나만을 위해 이 모든 판을 짠 것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퍼부었던 그 잔인한 괄들, 원수의 아들, 역겨운 게임. 그는 그 모든 비난을 예상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몇 주가 흘렀다. YJ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강인환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지혁과 그의 아버지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언론은 정정 보도를 내보냈다. 서진 정밀, 기술 탈취 혐의 무혐의 처분, 고 오 사장 명예회복, YJ그룹 공식 사과.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내 그 길고 어두웠던 오명에서 벗어났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리는 우산 한 해를 들고 옥탑방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건물 입구에서 멈춰섰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했던 슈트도 값비싼 시계도 없이 평범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었다. YJ그룹의 CEO가 아닌 그저 강태민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우산도 없이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처럼. 서리는 그에게 다가가지도 그를 피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먼저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감히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개를 숙였다. 서리 씨.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비닐에 싼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전해주러 왔어요.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서진 정밀의 공식적인 무혐의 처분 통지서와 YJ그룹의 공식 사과문 원본이었다. 그녀 아버지의 명예가 담긴 종이었다. 더 일찍 오지 못했어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만 당신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리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당신 자리, 당신 회사, 당신 아버지까지.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태미는 젖은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CEO의 냉철함이나 김민준의 따뜻함이 아닌 지독한 고통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용했고 당신의 마음을 기만했어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숨을 골랐다. 빗줄기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당신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설 수 있게 된다면, 당신 아버지의 이름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빗속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강인환의 아들로서, 그리고 당신을 속였던 강태민으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서리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 끝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 그녀의 세계를 2번이나 무너뜨렸던 남자.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남자이기도 했다. 증오와 연민, 분노와 이해가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바보. 그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당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가 비를 맞고 있는 그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다. 태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동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였다. 지독한 상처를 공유한 두 사람이 서로의 고통을 마주보고 서 있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리는 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았다. 그녀는 깨끗하게 복원된 아버지의 명예가 담긴 서류를 유골함 옆에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많은 아르바이트에 쫓기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여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불공정한 M&A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납골당을 나선 그녀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저 멀리 익숙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화려하지 않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차에 기댄 채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이었다. YJ그룹의 CEO가 아닌 평범한 강태민. 그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서리는 그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그를 향해 걸어갔다. 태미는 그녀를 보며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리 역시 그 미소에 화답하듯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그들의 과거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다. 원수의 아들과 피해자의 딸이라는 굴레는 쉽게 벗어던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거짓말의 잿더미 위에서 서로를 향한 가장 진실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해피엔딩이 아닌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기로 선택한 현실적인 새로운 시작이었다.